네, 이번 시간에는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저탄고지 식단을 쭉 이어가는 방법이죠. 유명한 방탄커피를 마시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다이어트는 체내에서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바꾸는 그런 원리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이를 소화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들고 이를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 식단을 가져가게 되면은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은 그렇게 되면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원으로서 지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은 대사물질로 케톤이 생산되는데 이 포도당 대신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다이어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좀 많은데요. 간질 환자의 체내 케톤 수치가 상승되면은 발작 횟수가 준다.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암에도 효과가 있다. 그 외에 다른 질병들, 당뇨나 여드름 이런 등 여러가지 질병이나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다이어트 방법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신체는 케톤을 생성합니다. 이 케톤은 자주 이제 소변을 보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몸에서 배출이 되고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변을 자주 하게 되면은 이 불가피하게 전해질이 손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냥 오줌 많이 누는 게 뭐 어때서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전해질 불균형이 초래가 되면요 굉장한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먼저 배뇨의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이런 등등 전해질들이 손실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손실은 이제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탈수가 오게 되면서 그리고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것이 적절한 비율로 못 있게 되면은 심장에도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부정맥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간질환과 연관이 있다 이런 사실이 또 밝혀졌죠. 또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증상으로는 머리가 멍하고 피곤하고 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많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있고 입냄새도 많이 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다이어트를 추천하고 광고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일시적인 증상이다. 이게 이 상태에 몸이 적응하게 되면은 훨씬 더 뇌의 인지 활동이나 집중력 이런 것도 더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사실 있긴 있는데 그러면은 케톤 다이어트 하면은 뇌가 좋아지니까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이어트의 본질로 와가지고 내가 심장 손상, 심장, 간 손상 이런 거의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감내하고도 내가 이 다이어트를 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면은 또 썩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서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그렇게 고갈이 되면은 체중이 좀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뇨도 늘고 또 그리고 탄수화물 1g당 원래 수분 물을 6g씩 이렇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얼굴도 약간 헬스케 보이는 경향도 있는 거기도 하고 이제 체중 감량도 이제 수치상으로는 보이긴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지방이 몸에 불필요한 지방들이 빠졌는가,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커팅을 하겠다 해가지고 나는 무탄을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이것 또한 비추천합니다. 이 케토 상태가 이 케토 이런 물질 자체가 이 케톤이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이거를 수준을 낮춥니다. 얘가 뭐냐면은 단백 동화 호르몬인데, 그러니까 근육 만드는데 굉장히 필요한 친구인데 이 수준을 낮춰요. 그리고 mTOR에도 이제 영향을 줍니다. mTOR가 이제 근육세포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포도당보다 케톤이 이제 근육 수축이나 근육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써야지 근육이 수축도 잘하고 이완도 잘하고 운동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포도당이 없고 케톤을 대신하자면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운동을 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퍼포먼스가 그만큼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또 코티솔 호르몬도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 근육이 분해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신의 결론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운동 전이나 뭐 운동 중간, 뭐 운동 직후 뭐 이럴 때 뭐 탄수화물을 제가 뭐 다 때려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적절히 내가 운동을 하면서 썼던 만큼, 또 운동을 하는 도중에 쓰는 만큼, 운동을 한 뒤에 또 회복에 도움이 될 만큼, 그만큼의 탄수화물 양은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겠다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아예 싹 끊어버리면은 이거는 뭐 건강에도 좋지도 않고, 뭐 원하는 만큼 다이어트에 있어서 큰 결과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더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시고 잘 고민해 보시고, 또 뭐 전문가와 상담을 해도 좋겠고요. 뭐 그렇게 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